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5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하남 무지개마을, 주,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의 친환경 장갑, 면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전달. 하남 무지개마을 주식회사, 대표 조민정은 지난 23일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민복기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생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위생장갑,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전달하고 시설 소독 및 방역 서비스 지원을 약속하는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후원받은 물품은 복지관 이용자와 재가장애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된 물품과 서비스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2020 코로나19 사회적 경제기업 긴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후원받은 친환경 위생장갑 108세트, 18,000매, 교체형 면마스크 15세트, 60인용 180회 사용 가능. 는 재가장애인 가정의 감염 예방에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남 무지개마을, 주, 조민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고 하남에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을 위한 나눔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하남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의 복지 서비스 연계로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사업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화상, 전동 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투석 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 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 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 서비스 지원 감염 예방 및 필수 의료 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 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의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인 코로나19 이견 앱시다를 별도 제작하여 코로나19 대비용 작성카드, 감염병에 관한 쉬운 설명과 예방수칙, 격리수칙 등을 담아 함께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가는 한편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박종석은 6월 25일 목 15시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난, 이하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전형 및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를 초과하였으나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이륜차 운전 등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은 직무가 많아 장애인이 근무할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정사업 분야 장애인 채용 직무를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해 우체국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화성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나서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와 실업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돕고자 7월 10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위기가정 발굴에 나섰다. 이번 발굴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반장, 우체국, 경찰서, 가스검침원, 세탁소, 약국 등 생활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 더하기 발굴단이 함께한다. 발굴 대상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50% 이하로 급감한 소상공인, 한 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반답비체육센터 25개소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 수부터 7월 31일 금 가지 기초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하 반답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한다. 반답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5년까지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며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 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한다.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중 복합화 별표 쌓인 5개소는 국무조정실 생활사회간접자본 SOC 추진단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 별표 쌓인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단일형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립 지원 대상지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 8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 70%와 정량평가 3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답비체육센터는 시, 군, 구 단위로 건립되며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과 25일 양일간 총 4차에 걸쳐 화성시 동부 출장소와 시청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기 위원 200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가치와 역할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연계 마을계획 수립 이해 등이며 마을복지계획 필요성을 공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m 이상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했으며 마스크 착용 준수, 강의실 소독, 유증상 또는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참석 제외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환경에서 실시됐다.